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성급의 이정엽 책임연구원님께서 Legal Framework of CII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성급의 이정엽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앞서 이태훈 책임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EXI와 함께 이번 NEPC 75차에서 승인된 마포 부속서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운항효율 조치 중의 하나인 CII 탄소 집약도 등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CII 레이팅 제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CII 레이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심프이고 두 번째가 CII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I 등급제 개념입니다. CII 등급제를 좀 이해하실 때 흔히 좀 혼동을 가지시는 부분이 EEXI와 CII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EEXI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치로서 선박 재원을 토대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제도이고요. 적용 대상은 총 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CII 같은 경우는 운항적 조치로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실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 효율성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또한 5,000GT 이상 선박으로 이미 해운 선사들이 이행하고 있는 IMO DCS 제도와 동일한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EEXI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 조치이면서도 이 기술적 조치라는 의미 자체가 선박 재원을 토대로 효율성을 분석하다 보니 선박이 실제 운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영향들에 대한 영향들이 다 빠져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EXI에 달리 말씀드리면 기술적 조치이자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선박이 이 제도 하에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EEXI는 달성을 해야지만 선박이 운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CII 같은 경우는 EEXI를 통과한 선박들이 5,000GT 이상 적용 대상 선박에 한해서 운항을 하면서 실제 발생한 운항 데이터를 가지고 선박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함이고요. 이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선박의 날씨와 같은 외부 영향 등에 의해서도 효율성이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모든 영향들이 이 CII 제도하에서는 모두 다 반영되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CII 제도 하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심프라고 하는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II 레이팅, 즉 탄소 집약도 등급제에 대한 이 두 가지 사항을 해운선사에서는 준수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심프 개발 및 승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마포의 부속서 6장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전까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미는 2022년 말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제도이면서 총 세 가지 부분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심프를 개발을 하여야 하고요. 개발된 심프를 주관청 또는 RO에게 승인을 요청을 하시고 그 승인 이후에 주관청 또는 RO에서 COC라고 하는 확인증을 발급할 겁니다. 이 확인증을 승인된 심프와 함께 선내에 비치하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준수를 하시면 심프 관련된 요구 사항을 다 이행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마포 개정안을 통해서 처음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013년쯤에 EEDI 규제가 들어오면서 400톤 이상 모든 현존선에도 심프가 선박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구사항에 따르면 심프 같은 경우는 개발만 할 뿐이지 심프가 적절히 개발되었는지 또 심프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선박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욕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도입되는 CII 규정에 따르면 심프가 적절히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 심프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행 심프 개발 가이드라인이 IMO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다만 CII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본 사항들을 포함해서 심프 개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그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프를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텍스트가 이제 심프 주요 개발 업데이트 예정인 주요 내용이고요. 총 4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II 달성값 산정 반복론 및 주관청 보고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II 달성값, 즉 Attained CI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박이 운항을 하면서 발생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집약도 지표를 계산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방법론과 이 데이터들을 주관청 또는 RO에게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한 절차가 심프에 담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3년간의 CII 요구값입니다. 이거는 Required CII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은 Required CII의 값을 항상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조항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년간의 Required CII 값이라는 의미는 Required CII는 매년 달라질 겁니다. 본 CII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IMO GHG 전략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선박의 운항 효율을 40% 개선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EXI와 CII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0%, 그러니까 총 2030년까지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요구되는 CII 값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감축률이 매년 강화되다 보니 A년도에 만약에 선박의 CII 값이 A 등급에 해당되는 레이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노력을 똑같은 노력만 한다면 다음에는 B, C, D 이렇게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equired CI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CII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는 2008년 기준으로 레퍼런스 라인이 도출이 될 거고요. 이 도출된 기준선에 감축률을 반영하여 각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Required CII를 계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이 도출된 Required CII를 결국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어떠한 감축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감축 노력에 대한 계획이 심프에 담겨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각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셀프 모니터링하고 셀프 리뷰하는 과정들이 총 심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화면은 KR에서 2012년쯤에 발행한 심프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KR에서는 지금 심프 개발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되고 난 후에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심프 샘플을 추가로 또 배포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CII 달성값 검증 및 등급 부여 방법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심프가 승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승인된 심프에 따라서 선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선박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행해야 됩니다. 그 이행한 노력들의 결과물을 결국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선박은 매년 3월 말까지 이 데이터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월과 5월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IMO DCS를 이미 이행을 하고 있고요. 해운선사들은. 이 IMO DCS의 타임라인과 동일합니다. 즉 선박은 매년 3월 말까지 IMO DCS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를 할 때 그 데이터 기반으로 CII를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된 CII를 주관청 또는 RO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관청은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5월 말까지 CII 달성값도 검증을 하고 IMO DCS 체제하에서 보고된 데이터도 검증을 할 거고요. 이 CII 달성값에 대해서 Required CII 대비 CII 달성값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선박의 등급을 결정을 할 거고요. 이 최종 결정된 등급을 명기한 적합 확인서, 즉 SOC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등급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급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레퍼런스 라인, 그 다음에 리덕션 팩터, 리콰이드 CII입니다. 이 레퍼런스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르면 2008년 대비 30년까지 40%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라인이 2008년에 각 선박들의 CII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줄이기 위한 40%까지 가기 위한 과정들이 리덕션 팩터로 반영이 되고, 이 리덕션 팩터를 반영을 한 최소 제한치가 리콰이드 CII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콰이드 CII는 선종별 톤수별로 좀 다를 예정이고요. 리콰이드 CII가 C등급, 등급제를 말씀드릴 때 등급제는 총 A부터 E 단계까지가 있고, A가 슈퍼리어, E가 인페리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등급이 C등급이 될 것이고, C등급의 중간 값이 딱 제한치가 될 겁니다. 이 제한치 대비 어테인드 CII 값이 더 낮다면은 A나 B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더 좋지 않다면 D나 E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밑의 그림은 지금 IMO DCS 체계 하에서 데이터 검증 이후에 SOC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SOC를 CII 제도에 따라서 SOC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MO DCS 체계 하에서 발행되던 SOC를 개정을 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행할 거고요. 오른쪽 그림에 3번과 4번 화면에 보시면 빨간 줄로 표시된 게 보이실 겁니다. 3번 항목은 어테인드 CII 값, 그 직전 연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선박이 달성한 CII 값이 명계가 될 것이고요. 그 명계된 CII 값 대비 이 배가 A, B, C, D 등급 중에 어느 등급에 위치한지를 4번 항목에 기입해서 SOC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시정조치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결국은 등급이 D나 E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제한치를 만족을 못한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등급이 좋지 않은 선박들, 즉 좀 더 디테일 말씀드리면 3년 연속 D 등급을 받거나 단일 연도 E 등급을 받은 선박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본 수립된 시정조치 계획이 심프에 반영되어서 심프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이 개정된 심프에 따라서 계획된 시정조치를 이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를 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심프 CII 달성값을 보고하고 난 후에 3년 연속 D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당일 연도 E 등급을 받은 선박 같은 경우는 달성값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심프를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심프를 주관청이나 RO에게 승인 요청을 하시고, 주관청이나 RO는 이 개정된 심프가 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후에 적절한 경우에는 COC를 발행할 겁니다. 이 발행된 COC를 주관청이나 RO에게 제출하면 그 사항들이 시정조치가 다 수립이 됐고 검증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주관청 또는 RO가 SOC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D나 E 등급을 받은 선박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SO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서 심플히 개정해야 되는 게 리퀘어먼트 사항이고요. 결국은 등급은 D나 E 등급으로 표기를 해서 SOC가 발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APC 76차, 즉 내년도 6월쯤에 협약 개정안이 채택이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EEXI는 채택 이후 16개월 이후에 발효가 될 것이고, 그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연차 중간 검사 시에 EEXI를 이제 검증을 하시면 되고요. 심프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 즉 2022년 말까지 심프 개발을 완료하고 승인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관청에서 발행된 COC를 승인된 심프와 함께 본선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즉 2023년 한 해 동안은 심프에 명시된 이행 계획을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DCS 데이터 수집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은 2024년 3월까지 DCS 데이터와 함께 CII 값을 산정하여 보고를 하시고요. 이 보고했을 때 등급이 E등급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준비를 하시고, 이 수립된 시정조치 계획을 토대로 심프를 개정해서 주관청에 추가적으로 심프 승인까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관청은 5월 말까지 데이터 검증을 다 마치고 SOC를 발행할 거고요.
2등급 선박 대상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조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된지 여부를 확인 후에 COC와 같이 SOC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EXI에서 리뷰 조항이 있듯이 CII 자체도 리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까지 검토가 완료돼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EEXI와 CII 제도를 다 묶어서 협약상으로 지금 워크 플랜상으로는 탄소 집약도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2026년부터는 코드화해서 이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1월 1일까지 검토를 완료할 것이고요. 리뷰하는 이유는 사실 협약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검토 항목으로 보시면 좌측 쪽에 보시면 총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리뷰를 하실 거고요. 이 리뷰 검토 항목을 보시면 본래 취지는 사실은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고 강화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강화할지를 찾겠다라는 컨셉으로 리뷰 조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 결과에 따라서 추가 강화되는 방안들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완화되는 조항도 사실 확률은 적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가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던 사항들을 EEXI를 이미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리덕션 팩터를 적용해서 EPL을 조금 더 도입해라라는 개념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급이 낮은 선박들 같은 경우는 아예 SOC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 선박을 시장 퇴출하겠다라는 안도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리뷰 결과에 따라서 이 2가지 사항 또는 또 퍼더 메저가 더 도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그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